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토익 전문가 주대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2023년 9월 토익 적중 예상 강의 RC 강의를 같이 시작할 건데요. 역시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토익 시험을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문법 문제 또는 어휘 문제, 그리고 가끔씩 좀 고득점자를 위해서 또 자극적인 어려운 문제 이렇게 잘 구성해서요, 여러분 같이 풀어볼 겁니다. 제가 먼저 문제 풀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문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해커스 코 KR 들어가시면 돼요. 검색창에서 해커스 영어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검색창에 해커스 코 KR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들어가시면 위에 메뉴바가 쭉 있는데요, 그 중에 토익 섹션에 들어가면 쭉 내려가면 토익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토익 자료실에 들어가서 이번 달 적중 예상 강의를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쪽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토익 적중 예상 강의가 따로 또 올라와 있기도 하니까 그 부분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료실 들어가시면 적중 예상 강의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토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다른 사람들이 토익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대한 후기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토익 세션을 쭉 보시다 보면 여기에 총평 강의도 있죠. 총평 강의는 정기 토익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파트별로 분석해 놓은 것들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더 있죠. 여기 보면 무료 강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스타트 리딩, 그리고 천재 1, 2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강의까지 있으니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해커스코 KR 들어가셔서 이런 것들 다 이용하시고, 또 그리고 자료실 들어가셔서 적중 예상 강의까지 들어주시면 돼요. 자,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13분의 제한 시간 동안 푸신 후에, 그리고 바로 강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답 맞춰보시고 왜 이거는 B가 안 되지? C가 답일 수는 없을까? 고민을 조금 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으셔야, 그래서 B가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C가 답이구나 알고 깨우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 푸시고 혼자서 리뷰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라 라고 권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only those가 주어로 나와 있고 그 뒤에 who 수식어 붙어 있죠. 그럼 동사는 어딨니? 라고 쭉 가면 저 뒤에 본동사는 will be가 돼요. 그럼 주어 those하고 will be 사이에 수식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명사나 대명사 뒤에 who가 붙는 거 보셨죠? 저 아이를 뭐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관계대명사. 주어 역할하면 주격 관계대명사 뭐 그렇게 불러요. 자, 어쨌든 저 아이도 절입니다. 관계 절이 뭐죠? 그렇죠. 동사를 가진 덩어리가 절이에요. 따라서 who도 동사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럼 밑줄이 동사 자리죠. 왜? 동사 없으니까. will be는 문장 전체의 주동사고, 그죠? 따라서 who 안에 동사가 필요하니까 밑줄이 무슨 자리예요? 동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동사가 있네. C 빼고는, 그죠? 그럼 이건 동사 문법 문제. 어떻게 하죠? 수, 태, 시제 이 세 가지를 다 공헌해 보셔야 돼요. 일단 does는 복수입니다. 따라서 단수 B, D는 탈락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A가 된 건 뭐 때문에요? does 때문입니다. dos가 뭐라서? 복수라서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내에 동사의 수일치 문제인데 정말 유명한 문제죠. 요즘 굉장히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토익의 최근 트렌드이기도 하니까 잘 챙겨 두셔야 되는데, 그중 오늘 재료가 된 건 또 dos예요. 이 does라는 녀석이 또 anyone과 같이 나오면 또 아주 재밌는 문제가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dos하고 anyone 둘 다 부정대명사로 뒤에 수식어 갖는 걸 좋아합니다. those who, anyone who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둘 다 who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달라지냐? does는 복수니까 R이 오고요. one은 단수니까 anyone은 who 뒤에 is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those who 하니까 단수 복수가 왔지만 anyone who가 되면 또 단수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만약 보기에 does하고 anyone을 같이 주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does는 복수, anyone은 단수, 수일치에 초점을 두시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those who are, those who have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내 동사의 수일치, 최근 토익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트렌드 문제니까 꼭 챙겨두십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죠. because 우리 쭉 부사절 지나서요. They ordered them. 그들을 주문했다. 뒤에 in. 전치사 in 뒤에 명사 어휘 문제예요. 일단 이 문제의 포커스는 뭔가요? 그렇죠. 일단은 in하고 어울려야 돼. 그래서
in expansion, in value, in bulk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 이게 1차적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 같은데요. 보기 4개다. 그럼 이때 in만 갖고는 다 못 찾는다는 소리죠. 그럼 분위기 봅시다. 앞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needed a lot, needed lots of things 또는 needed a lot of things. 이 말은 뭐예요? 많이 필요해. 그러니 주문은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하겠죠. 많이 필요하니까 대량 주문을 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in bulk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가끔 보면 운하 있잖아요. canal. 운하에 이렇게 납작한 배인데 모래나 또는 원목, 그죠? 또는 뭐 경우에 timber,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 어떤 석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잔뜩 실어가지고 천천히 속도도 안 나고 가는 그런 거 봤죠. 그런 걸 bulk ship이라고 불러요. 대량을 배에 실어서 나르는 거죠. 그거 말합니다. bulk가 대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대량으로 한다 할 때 order in bulk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챙겨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앞에 need lots of things라는 말, 이건 국어 문제예요. 그래서 문장에서의 맥락, 어휘의 흐름, flow를 쫓아가야 되는 문제. 더 다른 건 없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휘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이 문제처럼 그냥 어떤 특별한 조합이 아니라 그냥 문장 읽고 문장 안에 논리적 흐름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흐름이 역접이냐, 순접이냐, 인과관계냐 이런 걸 따져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였어요? need, lot, 많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order in bulk가 된 부분입니다. 이런 흐름 잘 잡아주세요. 3번 갑니다. 밑줄이 있습니다. 보기를 슬쩍 보니까요. 약간 뭐 대명사들 쭉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쑥 보면 저 뒤에 동사 is가 보이죠. 그럼 이 자리에 주어 자리이면서 뭐예요? 동시에 is니까. 그렇죠. 항상 여러분 수일치는 생활화돼 있어야 돼요. 수일치만큼 기본적이면서 토익에 많이 나오는 문법이 없거든요. 근데 수일치 알아요? 그러면 다들 수일치 정도는 알아요. 근데 안 봐. 되게 신기하죠. 그죠? 수일치를 아는데 문제 풀 때는 안 봐. 그럼 알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는데 왜 안 써? 아끼지 마시고 수일치를 많이 쓰세요. 수일치는 정말 기본이면서도 습관처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가 이진의 그런 뭐예요? 조건은 단수이면서 밑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보기 중에 단수이면서 주어로 쓸 수 있는 거 제가 좀 전에 도우즈하고 애니원 이미 얘기해 드렸죠. 도우즈는 복수, 하지만 애니원은 단수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문제구나. 이미 1번에서 설명드렸네요. 그래서 이거는 is 보는 순간 바로 anyone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에서 다뤘던 부분이니까 설명을 생략합니다. is 보고 바로 anyone 고르고 끝. 그죠? 물론 everything도 단수로 쓰기는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냐 사물이냐인데 티켓을 가진 모든 것보다는 티켓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가 더 낫겠죠. 그럼 선생님 여기 혹시 everyone은 안 돼요? 됩니다. everyone with something, anyone with something 다 가능하죠.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 문제는 expenses 주어 뒤에 밑줄 지나서 동사가 없는데요. 그럼 밑줄이 동사 자리죠. 기본입니다. 문장 전체를 보고 밑줄이 무슨 자리인가는 빠르고 정확하게.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문제를 많이만 풀면 어떻게 소용없어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공략이나 분석이 잘 돼 있는가. 그게 잘 안 되신 분은 적은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꼭꼭 확인하면서 분석적으로 푸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게 다 되고 나면 다양한 문제를 접하기 위해 문제를 더 풀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죠? 자, 문제 일단 동사 자리입니다. 보기를 보니 다 동사들인데 일단 B가 들어갈 일은 없겠고 수는 다 복수니까 그럼 이거 혹시 시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럼 시제의 단서는 어디 있나 찾아보셔야 돼요. 딱히 눈에 쏙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but 뒤에 보이시나요? since가 보입니다. since 아시나요? 네, since 잘 알죠. 뭐로 유명하죠? 토익 문제에서 since는 그렇죠. 시제 문제입니다. since 하면 시제가 떠올라야 토익 공부 좀 했다 소리를 들을 건데요. since는 어떤 특징이냐면 과거 시점 이래로 현재 완료하다. 이게 초점이죠. 그래서 since와 관련된 부분 한번 정리할게요. 주절은 과거 시점. since did한 이래로 since 자신은 과거 시점. 주절은 현재 완료를 쓰죠. 그래서 과거 이래로 지금까지 have done 해오고 있다. 이게 since의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꼭 정리해 두세요. 전치사로 써도 그렇고요. 접속사도 그렇고요. 물론 접속사 할 때 because일 때는 시제에서 조금 자유롭긴 합니다. 그리고 부사로도 쓰는데 부사는 이렇게 써요. 앞에 과거 시점을 주고 have since done에서 앞에 과거 그 시점 이래로 지금껏 have done. 지금 딱 그거네. 앞에 과거
그리고 과거 이래로 현재. 그래서 밑줄이 과거 시제가 정답이 돼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 왜 밑줄에 과거인가요? 그래야 since가 있는 이유가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가 정답이 된 이유는 과거를 줘야 과거 이래로 현재 완료하고 있다가 연결이 되지.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치사나 접속사 since는 익숙한데 요 부사 since는 좀 낯설 거예요. 그지? 실제 정기 토익 시험에서는요. 여기다가 밑줄을 쳐가지고 since를 넣는 문제도 낸 적이 있어요. have, done이 since와 일단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주목하면 다음에 그런 문제도 생존이 가능할 겁니다. 자, 5번 문제로 이어집니다. In order to 하기 위해서 이탈리안 auto manufacturer 이 사람은 이 manufacturer 우리 제조업자죠. 이 사람은 또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is creating 만들고 있습니다까지 일단 주어 동사 구조는 착 보입니다. 뒤에 electric models에서 목적어까지 다 있네요. 저거 밑줄 무슨 자리예요? 명사 앞에 형용사 앞에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뭐 어차피 보기에는 다 부사들 깔려 있으니까 부사어휘 문제. 자, 이 부사의 문제는 일단 1차적으로는 형용사 electric에 주목하셔야겠죠. electric과 호응이 돼야 돼. 근데 맥락적으로는 앞에 뭐라고 했냐면 curb, 우리 curve는 막는다는 뜻이에요. 왜 자동차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가 있는데 위에 이렇게 사람만 다니도록 인도 있죠. 그 인도에 이렇게 올라오는 돌 있어요. 차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는 돌. 그걸 연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이 더 어려워. 영어로는 curve라고 불러요. 왜? 차가 인도로 들어오는 걸 curve 막는 거죠. curve가 왜 막는 거지? 우리가 아는 건 야구에서 커브공을 던진다 그러죠. 커브가 휘어지죠. 그래서 똑바로 오지 못하고 휘어지게 하다 해서 막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curve입니다. Part 1에서 listening, part 1 사진 묘사하는데 curve가 등장하면 커브가 뭐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 막는 그거. 아무튼 curve emission 하게 되면 자동차 car emission을 여기서 얘기해요. 자동차 배기가스 나가는 걸 막고 줄이는 거지. 그래서 배기가스가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그렇죠. 가솔린차 말고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지. 근데 전기차 중에도 왜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가솔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거는 완전 전기차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면 완전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한다. 그 느낌으로 정답이 뭐가 되냐? Fully electric car가 된 거예요. 그래서 fully 여기서 fully는 뭐예요? Completely의 뜻이죠. 사실 fully는 토익이 좀 출제해요. 근데 굉장히 회화적인 표현이거든요. 캐주얼해요. 원래 토익 IC는 되게 딱딱한 표현 좋아하잖아요. fully보다 I fully understand보다 I understand completely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fully도 종종 출제하고 있으니까 챙겨둡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fully는 fully understand도 있지만 fully appreciate 그죠? 완전하게 진심으로 deeply appreciate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봐주세요. 정리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완전 100% 전기차 이런 거죠. 자, 어휘 문제를 풀 때 아까도 얘기했어요. 주변의 흐름을 보라. 그죠? 자동차 배기가스를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 완전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의미 전달이 된 거예요. 6번. For your be 밑줄입니다. your 뒤에 전치사 for 뒤에 이거는 명사 자리 아니냐? 라는 생각. 그리고 보기를 쑥 봤는데 명사가 잘 안 보여. 그래 학생들이 그럼 뭐 동명사 할까? 동명사도 명사처럼 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이게 숨은 그림 찾기다. 요 보기 D는요. inquire 동사에다가 s가 붙은 게 아니고 i가 하나 있어요. 명사 inquiry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명사 inquiry의 복수형으로 문의사항입니다. 문의사항. 이게 진짜 인과에 S 붙은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꼈는데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돼. 무슨 시력 테스트도 아니고 그지? 눈 잘 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inquiry 명사가 정답이 돼요. 근데 명사가 답인 건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뭐 동명사가 안 될 건 뭐예요? 그게 이유가 명사가 되니까. 동명사가 뭐예요? 동사한테 불러다가 명사처럼 쓰는 거잖아요. 왜 그래? 명사가 마땅히 없어서. 그래, 야 동사야. 오늘 네가 좀 명사처럼 하자. 근데 명사가 괜찮다며. 그럼 동명사 부를 이유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명사로 가는 겁니다. 명사하고 동명사가 보기에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를까? 일단은 명사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명사가 안 되면 그 다음 동명사를 고르는데 특히 뒤에 목적어 있다? 그럼 동명사가 처리해야 돼요. 앞에 더 형용사 있으면 명사지만 부사가 수식한다? 그럼 동명사가 처리가 해야 돼요. 그지? 만약 애매하다 그러면 명사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사가 아닌 동명사라도 가끔 미팅처럼 명사로 취급되는 경우는 또
어가 있고 더가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변수가 좀 많습니다. 이것저것 잘 따져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동명사로 쓸 이유가 없고 명사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inquires가 정답이 된 거. 6번, 7번 갑니다. 더 무슨 스마트폰은 should be now. 자, 형용사, 비동사 D니까 아시죠? 무슨 자리예요? 비동사 D 보호 자리. 토익이 너무 좋아하는 문제.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도 되고 분사도 됩니다. 근데 역시 보호 자리도 1순위는 형용사한테 있죠. 형용사 넣어서 something is available. 구입 가능하다. 딱 됐어요. 그럼 뭐 더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도 있어야 됩니다. 자, 보호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하죠. 밑줄이 보호자인 건 일단 어떻게 알아? 동사 보면 알아요. be, become, remain, seem 이런 거 뒤에 밑줄 보이면 보호자리죠. 토익의 보호 문제는 거의 대부분 비동사 뒤에 밑줄이니까 고민도 오래 할 거 없어요. 자, 그럼 보호자리다라고 판단이 서면 형용사 또는 분사 또는 명사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근합니다. 아주 드물게 전치사 구가 보호로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특히 형용사하고 분사 구분이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할 때 너무 애매한데 그럴 땐 일단 형용사한테 우선권이 있다. 그런 것도 참고해 두세요. 어려운 거 나올 때 또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는 something is available. 굉장히 많이 들어봐서 아마 C를 놔두고 굳이 B를 고르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해 둡니다. 8번 Each store's sales figures는 were combined입니다. 까지 문장은 끝났어요. 그리고 밑줄 뒤로는 이제 뭐가 와요? 할 말이 끝나면 그 뒤는 그렇죠. 수식어입니다. 그럼 문제의 미션은 뭐예요? 수식어 재료 넣어봐. 근데 뒤에 뭐가 보이나요? 뒤에 명사가 딱 붙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수식어 재료인데 뒤에 명사도 처리해야 돼. 그럼 뭐 명사를 포함해서 수식어 덩어리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명사를 투두하기 위해서 만만한 재료긴 하죠. 이게 수식어 패턴입니다. 문장에 명사가 있긴 있어. 근데 지금처럼 이 명사가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야. 수식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수식어로 처리하는 방식은 그 명사를 포함해서 수식어 덩어리가 되는 거 세 가지밖에 없죠. 전치사 to do, doing. 그래서 문장 끝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요 3번에 해당되네요. 완전한 절제 밑줄 명사의 구조가 나오면 밑줄은 전치사 to do, doing. 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to do도 있고 doing도 있으면요. 그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인지 뭐뭐 하면서인지 해석 조금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 드물어요. 보통 doing 아니면 to do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처럼 to do 주면 thank you 하시면 돼요. 문장 끝났는데 밑줄 뒤에 명사 있다, 보기에 to도 있다, thank you. 그죠? 이거 정리 잘 해둡니다. 이거는 오늘 토익 공부 시작한 사람도 내일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9번 갑니다. 보드가 form했습니다. 커미티, 위원회를 만들었대. 뭐 하려고? to. 자, 일단 이 문제의 초점은 to 뒤에 밑줄이죠. 이거 늘 출제예요. 이 to 뒤에 밑줄을 주면 의도가 이 to가 뭐게? 투부정사 to일까 아니면 전치사 to일까 그거 묻는 거. 근데 오늘은 보기에 동사들을 쫙 깔았기 때문에 투부정사로 가고 동사 어휘로 갑니다. 하지만 항상 to 뒤 밑줄이 나오면 일단 이 to가 어느 쪽 to인가? 전치사 쪽인가 투부정사 쪽인가 늘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뒤에 보니까 아이디어이네요. 아이디어라는 목적어를 가지면서 전체 맥락에 맞아야 돼. 위원회를 왜 만들었을까? 새로 지점을 내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듣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그죠? 약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위원회들 만들어서 어떻게 새로 지점 내는데 아이디어 좀 주세요 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있을 거면 좀 검토해 달라 뭐 이런 것이겠죠. 자, 그럼 아이디어를 달라고 또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또는 아이디어를 검토하기 위해서 뭐 이 정도 들어가면 돼요. 보기 중에서 아이디어랑 이어지는 게 잘 안 보이나요? explore. explore는 탐험하다잖아요. 북극 탐험하고 남극 탐험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 탐험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디어를 모색해 본다 이런 맥락으로 explore 가능합니다. explore 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carry out 나가 보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냥감을 발견하고 야 저기 사냥감 있다 하면서 원래 cry out이거든요. 그래서 사냥감을 발견하고 저기 사냥감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 해서 온 단어예요. 되게 재밌는 단어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사냥감을 발견하고 저기 사냥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explore,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지? 아무튼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explore라는 의미가 traveling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고요. 예를 들어 They explored the mountain for gold. 사람들이 금을 찾기 위해 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이런 느낌, 그죠? 또 다른 건 신중히 생각해 본다. 이런 뜻도 있어요. explore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think carefully 이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let's explore the way of improving our productivity. 우리 생산성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방법을 좀 모색해 봅시다. 딱 이 뜻이네, 그죠? 그래서 새로 지점을 내는 그 아이디어 어떻게 괜찮은지 한번 의논해보고 좀 think carefully 해봅시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explore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것도 있다라는 것도 정리해둡니다. 10번 가죠. The state lawmaker는 seemed 이거 같아요. seem 뭐죠? become, remain, seem. seem도 보호를 갖는 걸 아주 유명한 동사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가 보호 자리인데 그리고 보기를 보면 딱 분사 B냐 C냐의 문제구나. 이때 중요한 건 얘가 감정 분사 형용사에 속하죠. 감정 분사의 중요한 점은 사람이 감정을 수동의 형태, 던의 형태로 느낀다. 그거 정리돼야 돼요. 주어가 사람이네요. 그럼 당연히 interested죠. 그죠? interested.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감정 분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감정을 done으로 I'm excited, I'm pleased, I'm interested지 it pleased는 없어요. it interested는 없어요. 던이 감정 분사의 던은 사물하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해두십니다. 유형은 세 가지 유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거는 요거에 해당합니다. 그지? 비동사 대신 seem이 있을 뿐이에요. 오케이. 11번 가죠. 미팅은 이렇게 될 겁니다. 오후까지 계속 될 것 같대요. likely는 여기서 이제 부사로 썼는데 원래 likely는 형용사죠. 그런데 부사처럼도 한 번씩 써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지? 그래서 will likely 여기서는 probably 정도 의미지. 그래서 오후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줄입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니 또 이렇게 접속사 냄새 전사 막 섞여 있는데 밑줄 뒤로는 주어 동사가 보여요. 그럼 절이에요. 그럼 보기 중에 접속사 어때? A 가능하고요. 부사절 만들 수 있죠. so 가능하죠. 등위절 만드니까. 그럼 둘의 싸움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죠. 왜? whenever, so 다 완전한 절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중간에 점심이 제공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이 어휘가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halfway through 중간에 삐집고 들어와서 어떤 일의 중간에 halfway 중간에 딱 삐집고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 거니까 오후까지 회의가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점심을 준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후까지 계속 될 것 같다. 그래서 점심이 제공된다 중간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so가 정답이었다. 이거는 해석 안 하고는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석 맥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2번 가죠. Natural disaster 알죠? 자연재해 그죠? 태풍 불고 지진 그죠? 뭐 파도 해일 뭐 이런 것들 다 natural disaster예요. 그죠? 이 natural disaster가 주어 그리고 보기가 뭐 여러 가지가 깔렸어요. 뒤에 동사는 뒤에 빠졌네요. 그럼 이건 뭐야? 주어 뒤에 삽입된 수식어 덩어리입니다. 이 수식어 덩어리인데 명사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일 없는 명사 앞에는 전치사 to do, doing. 보기에 to do, doing은 없지만 전치사는 보입니다. such as 가능하고요. about 가능하고 두 개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 such as의 쓰임이 앞에 복수명사 뒤에 예를 들 때 잘 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natural disaster가 있는데 예를 들면 hurricane 같은 거예요. 이런 의미로 such as가 딱입니다. 그래서 앞에 복수명사에 대해 예를 들 때 such as를 쓴다. I like sports 해놓고 나서 such as baseball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됩니다.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합니다. such as A, B, and C와 같은 요 느낌이에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이게 한번 출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벌써 한 7, 8년 넘은 것 같은데 진짜 오래전에 요 such as 대신에 such를 앞으로 뺀 문제를 한번 냈어요. 학생들이 좀 당황했죠. 맨날 such as 하다가 such가 명사 앞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such activities as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그래서 activities such as 써도 되고 such activities as A, B, and C 이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번 가요. G라는 친구는요. major B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서 명사 자리네요. 앞에 어가 붙었으니까. 보기를 쓱 보니까 다 명사야.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 지금 이게 사람 주어잖아요. 사람에 대해 보호는 사람 명사가 와야 돼요. 철수는 학생이다지. 철수는 학교다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와야 돼요. He is a doctor, he is a teacher 이런 게 와야 돼요. 사람 명사가 필요한데 다 사람이네. D 빼고는 그지? 그럼 일단은 A, B, C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거. 이제 맥락을 봐야 되죠.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바로 advocate of something. 무엇에 대해서 지지해 왔다. 지지해 온 사람이래.
그 법안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사람이래.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주요 지지자다 이거죠. 이 문제는 advocate의 동의어로 찾으면 됩니다. 바로 이거 좀 어려웠구나. proponent가 좀 어렵죠. supporter였으면 되게 쉬웠을 텐데, 그지? supporter랑 같은 말인데, supporter, advocate, proponent 이거 다 같이 봐주시면 돼요. 좀 어휘 좀 정리해 볼게요. proponent는 왜 그런 뜻이냐? 원래 propound에서 왔어요. propound는 제안하다 뜻이 있거든요. propound는 propose에서 오죠. propose, propound, 그리고 propound 하는 사람이 proponent거든요.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한 사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제안하다란 말에서 그 제안에 동조하는 사람까지도 같죠. 그래서 proponent. 근데 사실 이 proponent보다 오히려 더 잘 아는 게 opponent예요. opponent는 많이 들어봤어요. supporter, opponent. 그지? 그래서 protest를 쓰기도 하죠. 반대하는 사람, protest 또는 opponent. 그래서 opposite을 떠올리시면 되지. opponent, pro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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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ponent. proponent, opponent 이런 것들이 자꾸 봐두세요. 근데 얘가 뭘 좋아하냐면 leading proponent 앞에서 주도하면서 주창하는 사람이죠. 또는 major, major 주된 옹호자란 뜻으로 major proponent, leading proponent를 잘 씁니다. 요거 좀 낯선 어휘죠. 요거는 고득점자용 문제 하나 넣었어요. support가 있었으면 쉬운 문제였겠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4번으로 이어집니다. 자, 밑줄 있고요. 보기를 보니까 동사 관련 문법 문제겠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밑줄이 무슨 자리일까부터 해야 되죠. 밑줄 뒤로 쓱 보니 동사 있고 동사만 있고 그럼 뭐야? 밑줄이 주어인가? 하지만 그 앞에 degree라는 명사가 있으니 얘가 주어일 수도 있잖아. 얘가 주어면 밑줄에는 수식어 처리하면 돼요. 주어 동사 앞에 그것도 명사 앞에 어도 있는데 그 앞에 올 수 있는 건 독립적인 부사 예를 들어서 generally 또는 뭐 usually 뭐 이런 거 정도밖에는 들어갈 게 없어. 근데 보기에 부사 아니거든. 그럼 뭐야? 저거 degree가 주어 아니다. 얘를 주어로 해서는 있잖아. 밑줄에 넣을 게 없어. 그래? 그럼 뭐야? 밑줄이 주어인가 보지 뭐. 이렇게 봤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보세요. 그지? 그리고 답이 안 나오면 또 이렇게 보세요. 그죠? 이쪽 저쪽 다 보는 거야. 근데 보통 있잖아요. 이쪽으로 봤다. 근데 이 답이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오지만 A인가? 이렇게 대충 타협하는 거. 그거 안 돼. 그지? 일로 갔는데 답이 안 나오면 두 발 물러서서 다른 방향으로도 접근해 봐야지. 왜 대충 알아서 그냥 A, B, 모르겠어, B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그럼 다른 길도 가보는 거죠. 그래서 degree를 주어로 하니까 답이 안 나오네. 그럼 밑줄을 주어로 보자. 그럼 밑줄 주어는 뒤에 명사도 가지면서 주어가 되는 건 동명사지요. 그래서 holding 고르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저렇게도 해보고. 그죠? 그렇게 하세요. 대충 찍으면 안 돼요. 자, 동명사 주어 패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름 유명한 문제예요. 어떻게? 밑줄 뒤에 명사 줘요. 그리고 동사죠. 그럼 학생들이 명사 앞에 밑줄이니까 수식어 자리구나. 명사 수식어 자리로 접근해요. 형용사 분사 막 고르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밑줄 뒤에 명사를 주어로 보면 수일치가 안 맞네. 이런 게 보여야 돼. 이 문제는 수일치가 맞았지만 이런 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수일치가 안 맞잖아. 그 말은 뭐야? 저 명사가 주어 아니네. 이거 주어처럼 보도록 유도한 거네. 그 밑줄이 주어지. 밑줄이 동명사로 가면 동명사는 단수가 되니까 요거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그죠? 얘는 degree를 주어로 봐도 수일치는 맞아. 근데 밑줄에 넣을 재료가 없어. 그런 거죠. 이게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다. 자, 15번 갑니다. 밑줄이에요. 보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부사도 있고, 그죠?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일단 밑줄이 무슨 자리인지부터 봅시다. 밑줄 뒤로 many customers it attracted, 일단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 그리고 또 뒤에 주어 동사도 있으니까 이거 많이 보던 패턴이죠. 밑줄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부사절. 그지? 근데 좀 이상하죠. 주어 동사가 있는데 주어 앞에 명사가 이 명사는 뭐야? 그죠? 아니 주어 앞에 명사가 있지? 이게 뭘까요? 일반적인 접속사 in case는 이 구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however 같은 경우는 however many customer 이 자체의 덩어리가 원래 의문사는 맨 앞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owever가 many랑 수식이 되는데 many가 또 customer랑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however many customer가 그냥 앞으로 쭉 같이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런 느낌이죠. How many, however many. 그래서 however many 자체가 좀 낯설 수 있죠. 그럼 좋아. however를 빼고 how만 넣어봐.
How many customer? 이건 익숙하다 그지? 근데 how many customer는 이때는 명사절로 가고요. 부사절로는 however many customer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how건 however건 뒤에 형용사 부사랑 같이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 정리 좀 해드릴게요. however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부사 역할이니까 완전한 절을 갖는다라는 거. 그리고 둘 다 뒤에 형용사 부사를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거. How many, however many, how long, however long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지? 모두 정리하세요. 그럼 차이점은 뭐야? 차이점은 how는 명사절이나 관계절에 쓰이고 however는 부사절에 쓰인다. 그리고 실제 더 중요한 건 however는 부사절 재료보다 지 혼자 주어 동사 주어 사이에 오고 접속 부사로 더 유명하죠. 그래서 접속 부사로 더 비중이 커요. 부사절 재료로 쓸 때는 보통 형용사 부사를 데려가는 쪽으로 쓰는데 이게 또 드물어. 그래서 제가 난이도 높은 문제를 하나 넣었어요. 이건 희소성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접속사 인케이스를 넣은 분은 그렇네. 주어 동사 이 앞에 명사가 있는 게 좀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지? 자꾸 대충 쑥쑥 지나가면 안 돼. 거슬리는 게 있으면 가만 이게 거슬려. 이것 때문에 인케이스가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죠.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파트 6로 갑니다. 자 파트 6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리뷰예요. 후기. 봅시다. 누가 썼나? 슬리핑백. 침낭을 이용해 봤대. 누가? 밀러라는 사람이 그죠? 오케이. 처음에 보니까 내가 이거 사가지고 그지? 그리고 사용해봤어 여러 번 그죠? 그리고 밑줄 뒤로 advertised 하면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후기니까 별 내용 없겠죠. 구입 고객한 사람이 그죠? 사람들한테 내가 써봤는데 이렇다 저렇다 이거죠. 글의 방향은 이미 잡힙니다. 항상 part 6는 밑줄부터 달려가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첫 줄 읽어서 왜 정도 파악합니다. part 7처럼 글의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오케이 계속 갑시다. 자 아까 읽은 대로 몇 번 써봤어. 그리고 밑줄이고 뒤로 advertised 과거 분사가 앞에 독립적으로 있어요. 이거는 무슨 구조일까요? 여러분 문장 앞에 수식어 자리에 분사가 있으면요. 그걸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죠? 보통 doing이 많이 보이지만 태에 따라 done도 씁니다. 그럼 분사 구문 앞에 밑줄은 뭘까요? 원래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줄인 거라서 부사절 접속사 뒤에 분사가 와요. 예를 들면 when doing 할 때 또는 when done 되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따라서 밑줄에는요. 이거 접속사 넣으면 돼요. 부사절 접속사. 보기를 쑥 보니까 before 있고요. 그리고 do도 있고요. 그리고 as도 보입니다. 그죠? 요 아이들 다 보여요. 근데 일단 참고로 before는 done을 갖지 않고요. before being done을 쓰지 being을 생략하지 않아요. do는 뭐 done 쓰긴 합니다. 근데 이 중에 과거분사 done하고 아주 찰떡궁합인 애가 있어요. 바로 as done 되었듯이 as입니다. 이 as라는 애가 과거분사랑 짝을 이룬다는 걸 알면 얘부터 넣게 돼요. as는 기본적으로 doing을 쓸 일이 아예 없어요. as는 항상 done하고만 씁니다. as done 되었듯이 doing을 안 쓰니까 as done 유명한데 요거처럼 과거분사 done하고만 쓰는 애가 몇 개 있어요. once done, if done, unless done, although done 이런 것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as done 되었듯이 그래서 광고된 대로 광고에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as 뒤에 advertised도 좋지만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as planned 예정대로 as scheduled 예정대로 이 표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광고에 나와 있듯이 슬리핑백은 굉장히 insulate는 차단하다는 뜻이에요. 전기 또는 열 차단한다 할 때 insulation 하면 뭐 단열 이런 정도 쓰죠. 그래서 insulate 돼 있어요. 그래서 has kept me warm 아주 따뜻하더라고 그죠. cozy on cold night 밤에 추운 날에 따뜻하더라고. 그래서 뒤에 침낭은 또 있잖아요. 비 오는 날에도 아주 뽀송뽀송하더라고 이런 얘기. 그리고 밑줄입니다. 알맞은 문장 넣기죠. 이 문제 어떻게 푸나요? 알맞은 문장 넣기는 전체적인 흐름상 흐름에 맞는 걸 골라요. 근데 4개 중에 흐름이 맞는 걸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냐? 흐름상 얘는 좀 거리가 멀다. 얘는 좀 생뚱맞다 싶은 거 보기 2개를 일단 소거 먼저 합니다. 흐름에 맞지 않는 보기 2개를 소거 하시고 남아있는 2개 중에 더 좋은 쪽. 둘 중 더 좋은 거 고르는 거 한결 쉬워요. 그지? 그래서 4개 중에 고르는 것보다 거리가 먼 거 2개를 먼저 제껴요. 그리고 남는 2개 중에 더 좋은 쪽. 더 자연스러운 쪽을 정답을 하시면 돼요. 이때 지시어, this, these 이런 게 있으면 주목하시고 그리고 연결어 있으면 also, however, therefore 이런 거 있으면 주목하시고
그리고 시제 잘 보세요. 시제가 안 맞으면 오답으로 잘 세팅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무슨 얘기 있었어요? 얼써 보이죠? 이게 나열이란 말이야. 추운 날에도 따뜻했고 또한 비 오는 날에도 아주 뽀송뽀송했어 라는 말이 나왔거든. 그거 이후에 어떤 게 올까? 이 부분 한번 보셔야 돼요. 첫 번째 A는 clearly 이런 추임새 같은 연결어 좋아. 분위기는 좋아요. 그지? 명확하게 내가 말하는데 이런 뜻이죠. clearly. It works well under various situations. 여러 상황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다. 가만. 여러 상황? 금방 이런 얘기 했죠. 추운 날 따뜻해. 비 오는 날 뽀송뽀송해. 그게 various condition 아니에요? 이게 지금 딱 답인 것 같은데. 그죠? 분위기는 아주 좋아. 하지만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B 봅시다. B는 this make, this 좋다. 지시어 주목하죠. 이 this는 뭐냐?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물건 하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직 모르겠어요. This makes the product. 이게 이 제품을 더 가격이 괜찮게 만든다. 옛날엔 좀 비쌌는데 이제는 좀 더 affordable은 더 이제 구매하기에 부담이 없었다는 싸졌다는 소리겠죠. 이게 이 제품의 가격을 더 싸게 만들었다. 뭐가? 이 디스가 뭐라고 받을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왜 가격 얘기로 간다면 약간은 좀 너무 빠른 조합. 그래서 생뚱이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A가 아직은 낫습니다. B는 제껴도 되겠어요. C는 어떨까요? The bag should have been tested before it was sold. 판매되기 전에 테스트를 더 했어야 했다. should have done은 그랬어야 했다. 그 말은 테스트를 더 했어야 됐단 말은 제품이 아쉽다는 소리인데 이거 대만족하면서 갑자기 반대로 가면 어떻게 당황스럽죠. 맥락이 너무 반대로 가네. D는 어때요? Nevertheless 연결어 좋아요. 그죠? 이렇게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는 이 제품을 교체했어요. 이거 뭐야? 이것도 역시 C처럼 불만족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A가 제일 낫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요 정도 수준이면 독해만 되면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는데 various가 뭐야? condition은 뭐야? affordable은 또 뜻이 뭐야? 그리고 여기 또 나온 end up doing은 또 뜻이 뭐? 이러면 이제 힘들어져요. 그럼 이거는 독해의 문제인가요? 어휘력의 문제인가요? 어휘력의 문제예요. 자꾸 파7 독해가 어렵다 하지 마시고 독해는 안 어려워요. 문제 쉬워. 해석이 안 되는 거지.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어휘가 부족한 거지. 그럼 어휘 공부를 하셔야 돼. 자꾸 파7 문제집을 풀려고 하지 말고 어휘 공부를 하세요. 어휘력이 좋아져야 독해가 원활하고 독해가 원활해야 이 글을 왜 썼나요? 이 회사에 대해서 맞는 설명은 답 찾기가 쉬워요. 파7은 문제가 어렵진 않거든요. 문제가 꼬이잖아요. 수능과는 다르죠. 어휘가 부족해서 빨리빨리 읽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죠? 시간을 짧게 주니까 빠르게 읽어야 돼. 그러려면 어휘를 굉장히 좋아야 돼요. 한번 쓱 읽고 내용 파악이 탁 돼야 되니까. 그지? 어휘력을 기르세요. 자, 이어집니다. One of my favorite feature. 내가 가장 좋아. 이 가방에 여러 가지 feature, 그죠?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건 이거야. 뭘까? 명사, 어휘 문제, 디자인일까? 휴대성일까? 접근성, 가격일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뒤를 봐야겠죠. 뒤에 보니까 500g밖에 안 돼. 500g? 가볍다? 그죠? 500g. 500g이 가벼운 거야, 무거운 거야? 몰라요, 사실은. 500g이 침낭들 다 200g인데 얘가 500g이 무거운 것일 수도 있잖아. 상대적인 거거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앞에? only. only가 뭐야? 500g밖에 안 된대. 이 사람의 어조에서 알 수 있죠. just 5. only 5는 500밖에 안 돼. 그 말은 그냥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뒤에 뭐라 그래요? 너무 가벼워서 또 한 번 얘기했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이거 그냥 막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캐링 케이스도 주더라고. 넣어가지고 막 갖고 다니면 돼. 이게 뭐예요? 가볍고 이동하는 케이스도 준다라고 했으니까 휴대성이 좋아요. portability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portable이라는 단어가 이동 가능한, 휴대 가능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portable devices 말 들어보셨죠? portable devices 하면 우리 노트북 또는 패드 같은 거는 portable. 예전에 컴퓨터는 집에 이따만한 크기, 데스크탑은 갖고 다닐 수가 없었죠, 그지? 근데 노트북이 나온 거야. 물론 요즘 세대는 태어나서부터 노트북을 받겠다, 그지? 그래서 옛날에 그 휴대폰, 옛날에 그 컴퓨터의 느낌이 안 나겠다, 그지? 어쨌든 포러블, 노트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포러블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포러블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볍게 만들어야 돼? 근데 배터리는 또 오래 가야 돼. 그러니까 기술력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게 더 비싸. 데스크탑 더 비싼 거죠, 그지?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 Portable devices 이런 거, portable software. portable software는 무슨 말이에요? portable. 이 컴퓨터에서 쓰다가
내가 다른 컴퓨터에 가면 바로 또 그 소프트웨어를 또 쓸 수 있는 거. 이런 걸 포러블 소프트웨어라고. 요즘은 클라우딩이 돼서 자연스럽게 되지만 예전에 이게 되게 힘들었죠. 이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설치하면 저 컴퓨터에서는 못 써. 그죠?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참고합니다. 자, 이어집니다. There haven't been any issue. 다른 어떤 문제 없었어요. 이 가방 지금까지는 불평 없어. Also 또한 I feel 삐하게 느낀대요. 보기를 보니 형용사들이 쫙 보입니다. feel이 보 같죠? I feel good. 그지? 형용사. 뭘 넣을까? 자, 만족하다. 지금까지 문제도 없었대. 근데 어떤 기분일까? 그 뒤에 보니까 knowing that the product comes with a 2-year warranty란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 제품 쓰면서도 아무 불만도 없었지만 심지어 이 제품 2년 동안 문제 있으면 바꿔준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2년 동안이나 워런티를 주는 거니까 마음이 든든하겠죠. 걱정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느낌이니까 secure입니다. secure이라는 단어 형용사로는 자주 보죠. 근데 토익에서 이 secure는 동사로도 유명합니다. secure가 원래 동사예요. 얻다, 필요한 걸 확보하다, get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걸 딱 확보했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휴, 이제 편안하다. 필요한 걸 딱 손에 넣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세요. 필요한 걸 secure 했으니까 I feel secure. 그지? 됐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동사, 형용사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하세요. 토익에서는 동사로 secure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용사보다 부사 securely 있습니다. Fasten your seatbelt securely 이런 느낌도 받으시고. 점수 잡는 Hackers.